뭐 부동산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건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안녕하세요. 건물주 IQ 협회 대표 박익현입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 컨설팅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누기도 하고 그런데 요새 좀 이런 질문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부동산이 이제 돈이 되고 부동산 돈을 벌고 싶은데 요새 좀 분위기가 좀 그렇죠. 금리 이슈나 아니면 역전세, 뭐 전세 사기 이런 것들이 빵빵빵 터지니까 부동산을 사고 싶어도 겁나서 못 사겠고 또 가격도 떨어졌다고 하긴 하지만 또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일반 서민의 기준에서 부동산 전략을 좀 알려달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부동산 투자는 어떤 거든 정답은 없어요. 아파트가 됐든 오피스텔이 됐든 빌라가 됐든 어떤 것도 정답이 없고 어떤 게 다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거의 아파트가 익숙되기 때문에 아파트에 굉장히 한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시작하는 게 보통은 이제 아파트, 그것도 이제 전세 물건이 낀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자가로 들어가면서 대출을 갚아 나가는 형태의 투자를 제일 많이 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제 뭐 초년생이다. 아니면 부동산을 이제 막 투자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23년도 이 분위기에서 심리도 위축돼 있고 약간 하락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때 내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만약에 아파트를 갖다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전세 낀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실거주를 하면서 하는 투자, 그 두 가지 형태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갭 투자를 한다라고 하시면 제가 장이 좋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만약에 내가 5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 때 4억 5천이 전세금이에요. 그럼 나는 5천만 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때 5천만 원만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요. 나한테는 5천만 원을 투자할 때 매매가의 10%, 즉 5억의 10%, 5천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을 갖고 들어가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금리 이슈 상황에서 금리가 계속 인상이 되면은 전세로 들어오려고 하는 세입자들이 그 금리가 인상되는 그 부분 때문에 내야 되는 이자가 높기 때문에 전세보다는 월세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전세금이 하락하게 되는 경우가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역전세, 이전에 받던 전세금이 현재 받는 전세금보다 더 높아가지고서는 이 갭이 생기는 그 현상으로 인해서 집주인들이 이 갭이 생긴 만큼 전세금을 돌려줄 수가 없어가지고 깡통 전세가 된다라든지 결국엔 전세 사기범으로 몰린다든지 하는 현상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주인이 되겠다, 내가 갭 투자로 해서 들어가겠다, 지금도 유효한 방법이긴 하지만 아무도 몰라요. 이제 뭐 부동산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건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내가 이 집을 사고 싶고 돈은 많지 않다. 근데 난 분명히 아파트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10%의 안전 마진을 갖고 들어가시라고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같은 상황이나 아니면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라서 꼭지다라고 그 주변에서 계속 강조를 할 때는 그 정도의 안전 마진은 여유 자금으로 두시는 게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월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가용자금이 많아서. 그럴 때는 생각해야 될 건 뭘까요? 월세 투자 같은 경우 이 물건을 대출을 받고 거기에 이제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그 금액 이상만 있으면은 그 임차인을 받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관점은 대출 금리에 따른 이자 대비 내가 받는 월세를 두 개를 비교해서 레버리지를 따지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가 됐든 아니면 월세로를 받겠다는 투자가 됐든 두 가지 다 정말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무조건 입지예요. 입지가 받쳐주면은 갭 투자가 됐든 월세 투자가 됐든 전반적으로 떨어질 때도 가장 늦게 떨어지고 그리고 상승할 때는 더 빨리 올라가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볼게요. 지금 역전세가 나서 막 왕왕왕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지금 대표적으로 나왔던 지역들이 입지가 그렇게 좋은 지역들은 아니에요. 만약에 서울의 시세가 비쌌던 동네, 입지가 좋았던 동네 중에서 역전세 현상 때문에 기사화되고 이슈화되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갭 투자가 됐든 월세 투자가 된다고 하면은 제가 정말 추천을 드리는 거는 무조건 서울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서울 내에서도 상위 10개국, 정말 우리가 딱 들어도 알 수 있는 강남 4구라든지 아니면 마용성광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위주로 해가지고서는 투자를 하는 걸 제가 좀 권장을 해드려요. 근데 여기서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갭 투자가 됐든 월세 투자가 됐든 하고 싶지만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기엔 너무 비싸지 않나요? 정말 소액만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소액으로 한다 그러면 당연히 아파트가 아니니까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 빌라,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정말 적은 돈이 들어가는 투자를 한다 그러면 입지가 좀 떨어지는 지역에 경매로 해가지고서는 그걸 잡아서 경락자금 대출 받고 월세를 놓는 게 가장 적은 금액이 들어가는 방식일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잘 따져보셔야 되는 게 이 투자에서 내가 정말 신경을 써야 될 게 있어요. 입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물건도 신축이 아니라 구축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세입자도 낮은 금액의 집이면 당연히 월세도 낮을 거기 때문에 세입자의 재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 관리가 다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잘 고려해서 경매 수익형의 월세 받는 투자를 한다 그러면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충분히 공부가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경험이 쌓이기 전에 그냥 무작정 들어갔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제가 좀 주의점으로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추천을 드린다면 사업의 관점으로 조금만 생각해 본다 그러면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내가 굳이 부동산을 갖다가 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을 갖다가 공유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관점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쉐어하우스, 공유주택이라든지 아니면은 파티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른 곳에 내가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그걸 임대사업자를 내가지고서는 이거를 공유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물론 이건 사업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은 있지만 부동산을 갖고 돈을 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정확히 찍어서 여러분들이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는 하나의 프로세스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부동산 분위기가 많이 위축되기도 했고 피해를 보신 분들도 다수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세입자도 피해자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임대인도 피해자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사실 아무도 예측을 못했고요. 이자가 이렇게 급상승하게 올라가면서 모든 사람들의 스탠스가 바뀐 케이스, 그리고 과거에 또 있었던 그런 규제로 인해서 다 이렇게 일어났던 일들, 예측이 되면서 한편으로 예측도 될 수 없었던 거. 하지만 부동산의 전반적인 이런 하락세 분위기는 어느 누구의 탓으로 말하기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를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모든 걸 손을 놓아버리는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와중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갖다가 현명하게 잘 활용을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확장적으로 늘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에 좀 많이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요.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요.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안 되는 쪽으로만 모든 게 생각하게 돼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극복해야지? 어떻게 하면 이걸 풀어나갈 수 있을까를 갖다가 계속 생각하면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에서 길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사업이 됐든 부동산 투자가 됐든 항상 단번에 되는 게 참 없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여기서 만약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뛰어넘을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답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분위기가 안 좋아? 난 부동산 안 할 거야? 라고 그냥 딱 돌아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더 많은 생각을 하실 걸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쪽에서 방법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결국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건물주 AQ 협회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